뉴욕 증시 마감 코멘트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밤사이 나온 해외 뉴스 확인해보면서 전략 정비해보도록 할게요. 유한타증권 유동훈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바로 밤사이 나온 해외 뉴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5월 기존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3.4% 줄어 넉 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내년 미국의 경기 후퇴 확률을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인도 정부가 국영 석유 회사들의 값싼 러시아산 원유를 더 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엑슨모빌이 유가 급등에 따라 다양한 기업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며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아웃퍼폼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인도네시아가 파묘 수출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러시아의 밀 수확 시즌이 맞물리며 세계 식량 공급에 대한 낙관론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빅테크 기업 텐센트가 메타버스 시장을 겨냥한 사업팀을 신설했습니다. 해당 부서는 VR과 AR 콘텐츠 생산에서부터 VR 디바이스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 골드만삭스발 경기 침체 경고입니다. 사실 골드만삭스는요, 이 3주 전만 하더라도 올해 미국 경제 둔화는 되겠지만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3주 뒤 어제는 다음 해 경기 침체 확률 15%에서 30%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기사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자,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은 이미 경기 후퇴 또는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지수대까지 내려왔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고요. 내년에 경기 후퇴에 빠질 가능성을 높였다라고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이 보고서를 보면은 경기 후퇴 확률을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내년 경기 후퇴를 피할 경우 내후년 경기 후퇴가 나올 확률을 또 높이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 또는 내후년에 이 경기 침체가 일어날 확률을 기존 35%에서 지금 48%, 거의 이제 절반 수준으로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2분기의 경우 2.8% 정도로 유지를 했지만 올해 3, 4분기, 4, 4분기에 또 내년 1분기에는 각각 1.75%, 0.75%, 1%로 하향 조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이 바뀌는 이유는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 연준의 이 급격한 금리 인상이 경제활동 급감을 감수해서라도 지금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기대 심리를 낮추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임금 상승률이 기대 심리가 나빠졌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70년대 같이 심각하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 재정과 통화 정책을 통한 대응 여지가 조금 미흡하다. 옛날보다는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이 우려되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또 그런 또 룸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또 더 나아가서 JP모건 자산운용이 발표한 이 경제 지표 관련돼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지금 이 테이블을 좀 올려주시면 경제 위기 시나리오 발생 확률에 대해서 지금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기존은 예상보다 높은 성장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50%. 그리고 예상보다 낮은 것은 25% 낮았었는데 완전히 바꿨죠. 그래서 예상보다 높은 성장이 나올 확률은 20%대로 떨어뜨리고요. 예상보다 낮은 성장률이 나올 것을 45%로 올렸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 가능성을 15% 정도밖에 안 봤는데 이걸 25%로 올렸고요. 체계적인 붕괴 가능성은 10%로 여전히 유지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경기 침체 또는 체계적 위기 수준을 전체의 한 35% 정도로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의 이 속도에 있어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200bp 이상은 더 올릴 거다, 올해 안에. 그래서 연말이 되면 최소한 2.75%, 3% 이 범위로 올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이 세계 중앙은행들이 다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이 40년, 50년의 최고의 인플레이션을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또 대차제조표를 축소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게 되는 거죠. 결국은 역시 여전히 연착륙 가능성보다 경착륙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이 숫자를 얘기를 합니다. 곧 있으면 계속해서 이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 지수라고 하죠. 발표될 겁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은 아직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과거의 예를 보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졌다. 그래서 그걸 반영을 하면은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주식시장이 반등을 하는 것은 데캣 바운스.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침체가 될 거면 실적도 안 좋아질 것이고 그래서 계속 더 빠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도표는 전에도 보여드렸는데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미 경기 침체를 반영한 하락률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경기 침체가 일어났던 S&P 500 평균 하락률은 24%인데 지금 벌써 24.5%를 하락을 했기 때문에 체계적 붕괴가 일어나면 50% 하락 이런 시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까도 보셨듯이 체계적 붕괴 가능성은 10%도 안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결국 이미 경기 침체 부분은 많이 반영을 했고요. 오히려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점차적으로 낮아지면서 성장률이 다시 실제 성장률이 높아질 경우에는 시장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을 다 던지는 전략, 즉 반등했을 때 다 던지고 나가자 이 전략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우려 섞인 부분이 미리 선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엑슨모빌 정유주 소식 한번 터치해 보도록 할 텐데요. 배당 귀족주로도 알려져 있는 엑슨모빌입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성장성에도 후한 점수를 주면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좀 상향 조정했네요. 네. 자, 유가 추이를 보면은 최근에 좀 떨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석유 관련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유가 관련주들은 매력이 있다라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크레딧 스위스가 엑슨모빌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아웃퍼폼으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지금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 목표가죠. 목표가를 125달러를 제시를 하면서 금요일 종가 대비해서 45% 정도 더 높은 그런 숫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중기적으로 석유와 가스에 대한 수요가 줄지 않을 것이고 증가할 것이라는 이런 신념 아래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를 계속 투자해 온 것이 엑슨모빌이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은 정제 시설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팬데믹 기간인 20년과 21년에도 13억 달러, 21억 달러의 순이익을 거두었는데 올해는 75억 달러나 거둘 것이고 내년에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55억 달러의 정제 순이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잠깐 보면은 현재 ROE가 올해는 19%, 내년에는 13%, 그 후년은 10% 떨어지긴 합니다만 여전히 높은 수익성을 자랑을 하고 밸류에이션의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의 적정 가치는 132달러, 그러니까 125달러보다도 더 높은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전체적으로 이 석유와 천연가스 관련주들을 보면 저희는 이렇게 5개 종목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캄스톡 리소시스,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성코어에너지, 대번에너지 이런 종목들을 전체 글로벌 포트폴리오 약 10% 정도 가져가고요. 한국에서도 이 정제 마진이 높기 때문에 S오일의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캄스톡 리소시스가 198%, 200% 가까이 상승 여력이 좀 집계된다는 부분 확인해드렸고요. 자, 이어서 파월 의장의 입에 쏠려 있는 시선입니다. 전략 들어보도록 하죠. 네, 자 지금 현재의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아까 실적 부분 얘기가 나왔었죠. 결국 실적이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올 겁니다. 자, 그 부분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반영됐다라는 것이고요. 현재의 지금 선행 12개월 PER을 보시면 15.8배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숫자가 14배까지 떨어진 예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14배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10% 정도 더 추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익 증가율 지금 10% 나오는 것을 0%로 잡고 계산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대적인 매력도가 이번에 지수대까지 내려왔다면 상당히 상존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인 10% 하락이 일어난다면 그건 정말 좋은 투자 기회가 되겠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앞으로 9월 22일에 있을 FOMC까지는 저가 분할 매수 전략이 적절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요일 글로벌 투자 뉴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